네, 진사로입니다. 50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어봤죠. 자,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소에 갔더니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에 바꿔주더군. 곧 사용할 수 없을 테니 교환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백동화를 제1은행권으로 바꾼다라는 게 요거는 이제 그 일제강점기 전에 그 한말에 진행됐던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이걸 흔히 이제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금방 나옵니다. 5번이요.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임명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배경으로 똑같이 내더라도 이게 메가타의 임명 말고 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로 배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부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한일 협약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금속류 회수량이 공포된 거는 이제 그 국가총동원법의 일환이에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면서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해서 이것저것 다 물자와 인력까지 전부 다 수탈을 해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자, 국제보상운동이 전개된 거는 시기상으로는 비슷한데 요거랑 관련은 없어요.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제가 그 조선 땅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실행을 한 거죠. 이때 이제 산미 증식이 됩니다. 되는데 그 늘어난 쌀의 양 이상을 수탈해 가면서 이제 농민들은 만주산 잡곡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시간이었다는 거죠. 조선물산 장려회가 조직된 거는 이제 물산 장려운동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밑줄 그은 기억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문선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회사가 자사의 조선 총대리인으로 위촉한다 해가지고 건청궁에 조선 최초의 전등을 가설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등을 가설했다라는 요거는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전등이요. 그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신문물로 이제 전등이죠. 그 다음에 전차, 그 다음에 철도, 전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가 도입되면서 전신통신이 실행된 거는 그보다 한 이제 10년 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 광무개혁 시기에는 이제 전등, 전차, 철도, 전화,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전등이 가설된 요 이후의 사실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자, 알렌의 건의로 광해현이 세워졌다, 요거는 갑신정변 직후라고 보면 돼요. 이 갑신정변 때 그 민씨 세력들이 좀 많이 다칩니다. 근데 이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다친 민씨 일부를 이제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소원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근대적 병원인 광해원이 세워졌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방문국에서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역시 갑신정변보다 직전입니다. 1880년대 초. 자, 기기창이 설립되었다도 같은 시기예요. 이제 청나라의 영선사 갔다 온 김윤식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 무기 제조 그 공장 설립했다. 이게 이제 기기창이고, 동문학도 1880년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주로 어학, 통역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 경인선이 개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인선이 철도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묶어서만 기억해가지고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른 선지의 내용들이 다 이제 광무개혁 시기 이전 일이라서 아마 정답을 알고 있다면 찾기가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33번 갈게요. 자, 이곳은 공주,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자, 이곳은 공주 우금치 전적으로 가당시
남쪽과 북쪽 연합군이 북상하던 중 광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장소입니다. 우금치는 도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우금치 전적 가봤습니다. 자랑이죠. 어쨌거나 이 우금치 전투가 있었던 운동, 요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남쪽과 북쪽의 연합군, 이들이 이제 서울로 가려고 했어요. 가가지고 일본을 막아내고 이제 왕을 지키겠다. 이래가지고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일본군이 관군과 연합해가지고 우금치 고개 위에서 그 기관총을 빠바바박 쏴가지고 이제 이 동학 농민군들이 이때 많이 희생되면서 결국 농민운동이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됐죠. 자, 이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고부봉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백산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황토현, 황룡촌 전투. 황토현, 황룡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주를 점령합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이때 이제 정부에서 그 협상하자 해가지고 전주 화약 이 체결되면서 이때 이제 그 정부 측에서는 교정청, 농민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요. 근데 이때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임금을 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막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남북접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금치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패한 거죠. 자, 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였다라는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 볼게요. 자, 이송, 유인석 등이 주도하였다. 요거는 그 을미 의병, 단발령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송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서도 텐친조약 하면서 나왔어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육조를 결의하였다. 이거는 이제 관련된 단체로 독립협회를 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 수습을 위하여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 철종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토 고종에게 친서 전달, 이토 접견하고 협상 초안 제출, 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 강요, 일본군 동원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조약 체결 진행, 외부인을 탈취하여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인이라는 건 이제 외부가 외무부예요. 그 외무부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이토가 그 빌어먹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안중근 의사께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강압적 분위기, 그 다음에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과정이네요. 자, 을사늑약에 대한 대표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외교권 박탈, 또 하나는 통감부 설치. 요 빌어먹을 이토 히로부미가 그 초대 통감이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께 이제 죽지 않았다면 아마 초대 총독이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그랬죠.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이 3번이에요.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 볼게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라는 것은 대한제국이 수립될 때 있었던 일이죠. 별기공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이거는 통리기무 아문에서 추진한 개화정책의 일환이에요.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건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명성황후가 죽었기 때문에, 일본한테 죽었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땅에서 점점 커져가는
그 일본의 세력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정치적 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의 균형을 맞추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었다. 이게 러일 전쟁이에요. 물론 을사늑약 체결 전에 있었고 이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대한제국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자, 가의 우스리스크 거주지라고 나왔어요. 연해주 우스리스크 시 볼로다르스코고 거리 38번지. 읽기가 힘드네요. 자, 어쨌든 자, 이분의 업적을 봅시다. 한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 가가 거주했던 곳인데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했고 1911년에는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며 자, 이동희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고 일본군이 자행한 4월 참변으로 우스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냐면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2점짜리로 보기 힘들 수도 있고 자,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라는 거에서 이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당시에 이 연해주 지역에서 정말로 그 대부호, 돈이 많았던 뜻이죠. 대부호셨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독립에다가 집어넣은 바로 최재형 선생입니다. 자, 이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권업회를 조직하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이게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선지에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돈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독립을 위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안중근 의사 그 여기 1번이 답이에요. 이 안중근 의사의 그 단지 동맹 있죠. 예, 그 손가락 자르는 그 동맹을 이제 금전적으로 지원하신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얼빈 의거를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버리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이다라는 거, 예,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지들도 볼게요.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거는 지역적으로 보면 멕시코인데 이건 중요합니다. 멕시코가 숙무학교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인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어려울 텐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근영이나 조병아, 그 다음에 양귀선 같은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숙무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을 양성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지역적으로 멕시코 이게 많이 나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열단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그 역사학자이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 뭐 저기 독사신론 같은 것도 쓰셨고 그 다음에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같은 이제 이런 역사책 많이 쓰셨던 민족주의 역사학자 분이십니다. 자,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이 분은 이제 박용만이라는 분이고 지역이 중요해요. 하와이입니다. 자, 이 하와이에서 박용만 선생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자, 이 두 가지를 전부 하신 분은 김규식 선생이에요. 다만 신한청년당을 결성하는데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김규식 선생뿐만이 아니라 여운형 선생님도 꼽아야 돼요. 그래서 신한청년당 결성 김규식 여운형 선생인데 파리 강화회의까지 참석하신 거는 김규식 선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36번 갈게요. 가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좌우가 힘을 합쳐 창립하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이 단체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라고 돼 있고 밑에 내용 보면 정우의 선언을 작성했다 여기 있고 이상재 회장,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신간회. 자, 신간회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의 활동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가 있었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벌어지자마자 신간위에서는 일단 뭐 각 지역별로 지부가 있잖아요. 이제 광주 지부나 근처에서 이제 막 보내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즉각적으로 이제 서울 본회에 있던 중요한 요직의 간부들을 대거 광주 지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평양에 자기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전에 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예요. 자,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거는 뭐 어떤 단체도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말씀드리자면 도쿄 지역에 있었던 한인 유학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개몽에 힘썼다. 이거 제국신문 창간하신 분은 이종일이라는 분인데 이 시기상으로는 대한제국시기예요. 제국신문이잖아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하였다. 이건 뭐 너무 중요합니다. 천도교 소년회. 그 다음에 이 단체를 이끄신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7번 갈게요.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신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산림과 원야와 진앙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 청의하여 도하의 민심이 매우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종로에서 송수만 심상진 씨 등이 부원 대관가에 알리노라 산림과 하천민 못 원야 황무지를 일본이 청구하니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노라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 황무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진앙지를 빌려주는 일. 이 진앙지도 황무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인에게 황무지를 빌려주는 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련된 게 황무지 개간권 요구예요. 일본인이 황무지를 빌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쓸만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의 존망과 인민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맞고요. 자, 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나오면 이제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이걸 저지한 단체 보안회입니다. 보안회가 이제 뭐 민중운동을 열어가지고 이제 저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2번이 답이에요. 보안회의 활동 내용을 파악한다. 자, 보안회가 이제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이제 농광회사가 설립이 돼요. 일제가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우리가 할 거다. 우리 땅인데. 라고 해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한 회사로 이제 농광회사가 설립됐었다. 이건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농광회사.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 다른 선지 볼게요. 백오인 사건의 영향을 조사한다. 이거는 이제 신민회죠. 신민회가 와해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독립문이 건립된 과정,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가 한 일입니다. 자, 조선형평사의 설립 목적, 요거는 백정들에 대한 그 신분차별 철폐. 아니, 갑오개혁 때,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들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도 계속하여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어요. 그거 철폐하자라는 게 조선형평사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형평운동이 일어났죠. 그 혹시 진주 쪽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제 형평운동 뭐 기념비 이런 게 이제 진주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인데 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중앙총상의 활동을 파악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중앙총상회가 뭐 했냐면 상권 수호 운동을 했어요. 이제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거래를 하니까, 상업활동을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외국 상인들 좀 막아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벌였던 운동이 상권 수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0년대에 있었어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 등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가 당시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강근호 지사님, 중대장이었으면 대단한 간부셨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북로군정서 하면 김좌진 장군만 기억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이제 장군, 장교, 병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백운평, 어랑촌, 고동하 뭐 이런 지역명에서도 알 수 있고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으로 활약했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 전투는 바로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 뭐 청산리 전투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워낙 그 청산리라는 그 지역 일대의 여러 곳에서 일본군한테 맞서 싸워가지고 연전연승을 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대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청산리 대첩에 대한 거를 선지에서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그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가 이제 가장 주력 부대로 활약을 하긴 했지만 홍범도 장군의 대한 독립군이나 기타 여러 부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 전투를 수행을 했어요. 그게 선지에 나와 있죠. 5번입니다. 대한 독립군이나 대한 국민군 등이 연합으로 참여하였다라는 게 이제 5번이 되겠죠.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중국 호로군하고 협력한 부대는 어디냐면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이 부대가 그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1930년대 북만주 지역 부대입니다. 그래서 수행했던 게 전투가 쌍성보 전투랑 대전자령 전투가 있죠.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어요.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인데 이건 이제 영능가 전투랑 흥경성 전투가 있죠. 근데 여기는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을 했어요. 이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이고 이제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다라는 건데 요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능검 심화에서. 자,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았다. 자, 이거는 한국 광복군이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이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하면 뭐하고요? 안 되고요. 3.1운동입니다. 자, 조국 광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이제 동북인민혁명군. 제가 이제 다른 해설 강의 영상에서는 만주항일 유격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주항일 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나중에 가면은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돼요. 이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시험에서는 계속하여 이 관련된 선지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상으로 정답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동북항일연군의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있었던 분 중에 북한 정권을 수립했던 김일성, 이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정답 선지로 나올까라는 게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있는 가해 흉상입니다. 자,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국권 피탈 이후에는 서간도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와 신흥 강서소 설립을 주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50회 한능검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민회를 조직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안창호, 양기탁 이 두 분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경학사랑 신흥 강서소 설립을 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보통 신민회가 한 일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는 좀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의 흉상이 왜 국회의사당의 중앙홀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분은요, 그 국회의사당, 우리 국회의 전신인 임시의정원에서 이 임시의정원에서 초대 의장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자, 이게 선지 1번에 있습니다. 1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이분이 흉상이 걸려있는 이유가 이제 국회의 전신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부의 전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그거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회도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그곳의 국회, 즉 임시의정원의 초대의장, 그러니까는 이제 임시정부까지를 우리 정부의 총력사로 본다면 이분은 결국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의 흉상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국회의사당에 이분의 흉상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답을 찾을 수는 있는데요. 자, 이분은 누구냐면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그 법체계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흉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도 왜 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무슨 소련 공산당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치워버리겠다고, 이거 좀 제가 웬만한 거 현 정부랑 관련된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예. 그 소련 공산당은 당시에는 우리의 적국은 아니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분들 많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자, 이동영 선생에 대한 거는 선지 1번에 있는 임시의정원의 초대의장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임시정부 이제랑 같이 있었던 국회 역할을 했던 입법부예요, 입법부.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건 이제 임병찬 선생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박은식 선생.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요건 이제 여운형 선생이고요. 헤이그의 평화의, 만국 평화의 특사로 파견되신 분은 세 분이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분이 특사였고 이위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경공원 교사였던 헐버트 선생님도 같이 따라갔었어요. 자, 그 다음에 40번 볼게요. 밑줄근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강주령의 모습입니다. 대공황 이후 열악해진 식민지 노동 환경에서 임금 삭감 등에 반대하며 평원 고무공장 쟁의를 주도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강주령 열사께서 활동하셨던 그 을밀대 그 투쟁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을밀대 사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역은 평양입니다. 이제 평양에서 강주령 열사가 을밀대 고공농성 사건 이렇게 이제 벌이셨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이 선지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요 을밀대 그 고공농성 사건이 언제쯤 있었는지를 이해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1931년에 있었어요. 30년대 초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원산 총파업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뭐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이런 노동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강주령 열사께서 이제 을밀대에서 고공농성을 벌이시기도 하고, 이때는 이런 그 노동 관련된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이 을밀대 고공농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찾는 게 가장 좋냐면은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3번이에요. 전시징용 정책에 반대하여 동방강성 강부들이 투쟁하였다 그랬는데, 이 전시징용 정책은 국가총동원법 관련해서 30년대 중반 이후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 이건 다 1920년대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노농총동맹으로 합쳐지죠. 자, 조선 노동공제회가 만들어진 것도 같은 시기. 그 다음에 회사령이 제정된 거는 1910년대. 그리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강주령 열사의 고공농성 사건 전에, 이거 연대로 정확히 1929년이에요.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 구타한 그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